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 혹시 노후 파산자 중 63%가 여성이고 또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년이나 더 오래 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남편 연금이나 자산에만 의존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자산 전문가 이명진 전문가님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년 이후 여성의 자산 관리 현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진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남편 명의 연금, 예금, 심지어 살고 있는 집까지도 그냥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 자산들 바로 쓸 수 있는 걸까요? 아,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보는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법적으로는 명의자 소유이기 때문에 남편분 명의 자산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아, 바로요? 네, 예를 들어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배우자에게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고요. 예금이나 집은 상속 절차나 다른 법적 문제 때문에 몇 달, 어떨 땐 몇 년씩 묵히기도 하거든요. 세상에. 네, 평생 정말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당의 62세 박순자 씨 같은 경우도 남편분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당장 병원비 몇백만 원을 남편 통장에서 인출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불인인데도요? 네,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특히 의식이 없으시면 더더욱 어렵죠. 결국 그분은 카드론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와,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이네요. 흔히들 집 한 채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 들어보니 현금 유동성이 없으면 그야말로 가난한 자산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아까 잠깐 언급된 서울의 12억 아파트 사시는 60세 이영자 씨 얘기도 딱 그런 경우 같고요. 매달 카드값 걱정하신다는 게.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자산 총액보다 중요한 건 매달 예측 가능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집은 좋은 자산이지만 당장 현금으로 바꾸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데 단돈 30만 원이라도 매달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보다 달라져요. 실제 생활의 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자산 규모를 막 키우는 것보다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 그걸 설계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현금 흐름 설계. 그럼 당장 뭘 시작해야 할까요? 좀 막막하게 느끼실 분들을 위해 저희가 3단계 해법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단계는 역시 내 이름으로 된 현금 흐름 자산을 확보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이고 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같은 거요. 아, 개인연금,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오, 혜택도 있군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월 5만 원, 10만 원, 정말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55세부터 월 10만 원씩 딱 5년만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도 65세부터는 평생 매달 한 13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 5년만 넣어도요? 네, 물론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 돈은 정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오롯이 나를 위한 돈, 내 존엄성을 지키는 돈이 되는 겁니다. 아, 내 존엄성을 지키는 돈.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다만 가입하실 때는 사업비가 좀 높은 보험사 상품보다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 상품을 잘 비교해 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소액 수익 부조 설계라고 하셨는데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 목표래요.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거창한 사업을 하라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오신 그 살림 노하우 있잖아요. 그걸 블로그 같은데 꾸준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될 수 있고요. 아, 정말요? 네. 또 내가 써보고 좋았던 물건들, 뭐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걸로 다른 분들께 추천해 줄 수도 있고요. 손재주 좋으시면 뭐 뜨개질이나 요리 같은 걸로 온라인 클래스를 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막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5만 원이라도 괜찮으니까 내 힘으로 직접 돈을 버는 경험을 하고 그걸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해보시면 재정적인 자존감을 정말 크게 높여줍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와, 듣기만 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네요. 스스로 버는 경험, 그리고 지속 가능한 흐름.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건 이제 남편분과 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자산 비율 재조정. 네, 맞습니다. 이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총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거든요. 아, 6억 원까지요? 네.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남편분 명의로 된 자산 일부를 미리 아내분 명의로 좀 옮겨두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신 집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좋긴 한가요? 네. 공동 명의로 해두면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선권을 행사하기가 훨씬 유리하고요. 또 나중에 집을 팔게 될 때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 장점이 많네요. 그렇죠. 다만 이게 세금 관련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법무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전문가 상담은 필수겠군요. 자, 이렇게 3단계 해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본인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째,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목표는 최소 3개, 생활비, 비상금, 그리고 연금 통장입니다. 네, 통장 쪼개기 중요하죠. 둘째, 나만의 소득원이 있는지. 아까 전문가님 말씀처럼 월 5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최소 1개. 셋째, 개인연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직 없다면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이라도 켜서 계좌부터 개설해보세요. 소액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시작이 반입니다. 넷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최소 300만 원 정도는 내 명의 통장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다섯째, 지금 살고 계신 집의 명의 상태는 어떤가요? 공동명의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세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안정은요, 가진 자산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의 단단함에 달려있다는 걸요. 매달 예측 가능한 소득 흐름,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자산,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재정관리 습관,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 뭘 또 시작해 이런 생각 이제 정말 버리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남편 연금만 바라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매달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을 받으면서 좀 더 당당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건가요?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게나마 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죠. 맞아요. 널리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60세 이후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1위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거 정말 궁금한데요. 네,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꼭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인생 고수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